신장실의 주임 간호사 김윤수입니다. 제가 그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으신 분을 오랫동안 교육을 해왔고 혈액투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오랫동안 지금 교육을 해왔는데 이렇게 열심히 잡음 하나 없이 기침 하나 없이 잘 듣는 건 처음 봤습니다. 100명 넘게 오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하고, 사실 아까 그 교수님께서 대부분의 내용을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은 의학 용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늦게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또 이제 듣는 그런 의미로 이제 용어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콩팥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콩하고 팥하고 닮을 때도 콩팥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장이라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콩팥은 등 뒤쪽에 좌우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가 아픈 경우에 허리가 아픈 거랑 조금 비슷한 증상을 이제 처음에는 이제 허리가 아픈가 콩팥이 아픈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콩팥의 기능은 그 한마디로 소변을 만드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소변이 물로 돼 있기 때문에 물이 안 나가면 붓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눈도 붓고 손도 붓고 그러다가 심하면 숨이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음식을 먹으면 이제 단백질 같은 거 섭취하고 나머지의 이제 대사산물, 노폐물이죠. 그런 노폐물을 배설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한마디로 독이 쌓이니까 이제 요독증이라고 의학적으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스껍고 토할 것 같고 입맛이 없고 그런 게 한마디로 이제 요독증이라고 해서 노폐물이 쌓인 증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신장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혈압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도 혈압이 있던 분들이 신장이 나빠지면 더 혈압 조절이 안 돼서 혈압약이 추가되기도 하고, 또 혈압이 원래 없었는데 이상하게 혈압이 올라간다 그러고 알고 보니 신장이 나빴다 해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압 조절하는 기능도 있고, 또 신장이 아까도 얘기를 들으신 거와 같이 빈혈을 관리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음식을 잘 먹어도 만약에 신장이 나빴다 한다면 그 재료가 되는 고기를 신장이 피를 만드는데 도와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고기만 먹는다 해서 빈혈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신장이 나쁘다는 이유로 빈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고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실제로 빈혈 수치가 정상 남자가 한 14에서 16, 18 정도 나와야 되는데 8, 9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몰라요. 빈혈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몸이 이미 오랫동안 반응을 해가지고 이게 적응을 해서 빈혈인데도 모르고, 사실은 이제 신장이 빈혈을 역할을 빈혈이 생기지 않게 조절하는 기능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뒤에서 이제 또 전해질의 얘기를 할 건데, 피 속에 녹아있는 여러 물질들이 있는데 그거를 녹지도 않고 낮지도 않게 딱 가운데 균형을 잡혀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신장이 망가졌다는 이유로 어떤 수치가 올라갔네, 칼륨이 올라갔네, 인이 올라갔네, 그걸 떨어뜨린 약을 먹어야 되네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또 치료를 받게 됩니다. 콩팥을 이렇게 조각을 내면 실타래 같이 이제 생겨서 조그맣게 현미경으로 사고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사고체가 거르는 그 기능, 그래서 이제 그것이 깨끗하게 걸러주는 그런 양, 그거를 이제 사고체 여과율을 해서 이 사고체 여과율에 따라서 암이 1기, 2기, 3기, 4기, 5기 이런 식으로 이 콩팥도 나쁜 게 1단계, 2기, 2기, 3기, 4기, 5기 이렇게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계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는 것인데요. 정상은 90에서 120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이제 60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외래에서 이제 피 검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거는 이제 그 거르는 사고체가 거르는 그 기능에 따라서 단계를 나타내는 건데, 이제 3단계 그 만성 콩팥병이란 그 말 자체가 만성적으로 콩팥이 나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급성 콩팥병하고 조금 다른데, 급성이란 말은 나빠졌다가 치료해서 좋아진다는 뜻이고, 만성이란 거는 내가 노력하든 안 하든 나중에는 그 투석을 하는 그 말기의 단계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람은 3단계 받아가지고 말기로 가는 게 5년 내에 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15년 있다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갖고 있는 합병증에 따라서 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만성이란 말이 듣는 거는 만성적으로 콩팥이 나쁘다 이런 뜻으로 하고체 여가율이 60 미만으로 3개월 이상 지속된다거나 혈뇨나 단백뇨나 이런 임상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이렇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이제 원인 질환은 아까 자세히 설명을 하셔서 웬만한 건 넘어갈 건데요. 혈압이란 얘기는 너무 흔히 듣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파이프에 물이 흐른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파이프가 혈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혈액이 이제 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그 혈압이란 거는 혈액이 그 관에 밀어내는 힘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혈압이 높다는 건 이게 굉장히 큰 압력으로 피가 흐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120에 8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위에 있는 먼저 120 이거는 이제 수축기 혈압을 내보낼 때 큰 압력, 그리고 80이다 하면은 심장이 확장해서 혈액을 받아들일 때에 이제 그 낮은 압력을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높을 때 머리가 아프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높을 때 어지러운 분들도 있으세요. 그리고 이게 혈압이 낮을 때 저혈당하고 약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혈압인가 저혈당인가 이렇게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좀 오래 견디다 보면 오래 이제 병을 갖고 계시는 경우는 느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혈압이 만약에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혈압 조절은 기본적인 이제 관리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고혈압은 보통 정상은 120에 80이지만 이것보다 높으면 고혈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당뇨는 그 우리가 이제 몸을 움직이려면 한마디로 차가 움직이려면은 에너지인 휘발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뇌가 이제 뭔가를 움직이고 그럴 때에 그거의 재료가 되는 게 이제 포도당이라고 하는데, 그럼 포도당 그런 당 성분을 조절을 하게 하는 그런 것이 망가져서 생기는 거를 이제 당뇨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대표적인 증상이 많이 먹고 많이 소변을 보고 또 많이 마시고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예 분비가 안 되는 소아당뇨도 있지만 이제 커서 성인이 돼서 2차적으로 생기는 이형 당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가 제일 이제 당뇨랑 혈압이 거의 혈액투석실의 거의 80~90%에 이제 해당되는 그 이제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혈당은 사실 좀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적으면은 당이 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한 2~3개월 정도 잘 유지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보는 지표가 당화혈색소입니다. 즉 적혈구의 혈색소에 얼마나 당이 결합되어 있는가를 그걸 보는 건데, 그 당화혈색소라는 것이 이제 내분비내과에서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습니다. 그 얘기는 2~3개월 동안 이게 조절되는 그 당이 항상 높다는 얘기예요. 좀 많이 먹으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당화혈색소를 보고 당이 조절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이 4에서 6%인데 이제 만성 콩팥병에 이제 진단을 받으신 분은 7% 이하를 유지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구체 콩팥염이 이제 그 콩팥에 염증이 있었는데 모르고 그냥 지내다가 이제 진행이 돼서 만성 콩팥병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인 질환으로 다른 원인 질환으로는 이거는 유전 질환인데, 콩팥에 한마디로 그 이렇게 물집 같은 거, 이렇게 주머니 같은 이렇게 물집이 많은 그런 다낭성 콩팥 질환이 또 원인이 돼서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건 이제 유전인데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20~30대부터 발생하고 서서히 진행해서 거의 60세가 넘으면은 말기 콩팥병으로 진단을 받아서 혈액투석이나 점막투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 안에 있는 물질들을 얘기를 할 건데요. 사실은 그 피검사 수치를 이제 가끔
가끔 이렇게 혈액검사 수치 이렇게 종이 보시면 쫙 글씨 나왔는데 영어로 써있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는 그런 게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오는 주요 호흡과 관련된 용어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소 질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심장이 이제 노폐물을 배설하는 게 안 돼서 요독증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그 단백질이 분해돼서 나타나는 최종 산물이 요소 질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은 5에서 23인데 이게 높으면서 이제 메스껍거나 토하거나 그런 증상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독증은 아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노폐물이 쌓이면 식욕저하, 구토, 졸음, 가려움 심하면은 이제 정신을 잃고 혼미 상태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독증으로 투석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크레아티닌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건 이제 근육에서 일정량을 이제 분비하는 어떤 물질인데, 이거는 콩팥을 통해서 배설이 됩니다. 그래서 정상은 0.5에서 1.4인데 이제 신장이 나빠지면 이것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기질, 이제 그 전해질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 피를 보면 피에 그 혈구 말고 물 성분의 그런 그 혈액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혈액 속에는 이제 물 속에서 전기의 성질을 뜨는 그런 거를 이제 전해질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런 종류에는 이제 칼륨, 칼슘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피 속에 녹아 있는 물질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칼륨이라는 것이 이제 영어로는 포타슘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만성 콩팥병이 이제 진행되면 이것이 이제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관련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게 콩팥의 기능이 떨어져서 칼륨이 몸에 쌓인다거나, 또는 어떤 음식을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어떤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이 칼륨이 몸속에 쌓이면 이제 몸이 내 맘대로 안 움직여지는 것 같고,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이제 심장도 이렇게 펌프질을 하는 근육으로 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심장이 제대로 안 움직여지니까 심장이 불규칙하게 뛴다거나, 심하면 멎기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칼륨은 높으면 아주 응급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장내과 교수님들이 이 칼륨 수치를 보고 조금 올라간다 그러면은 뭐 드셨어요 해가지고 칼륨을 배설하는 약을 짜먹는 약이나 가루약이나 그런 걸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칼륨이 높은 경우를 내가 이게 풍이 오려고 그러나 이렇게 느끼고 오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근데 조금 다른 거는 풍은 한쪽으로 오죠. 근데 이거는 양쪽으로 기운이 없어요. 다리가 힘이 없어서. 오늘도 이제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제 칼륨이 많이 든 이제 마른 오징어 같은 거 막 두 마리 뜯어 드시고 오셔갖고 힘이 없어요. 이렇게 나는 술 못 먹으니까 옆에서 칼륨 높은 마른 오징어 막 이렇게 그런 거 저기 견과류 드시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몸 안의 물질 중에 하나가 칼슘과 함께 뼈를 구성하는 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인이 신장이 나쁘면 배설이 안 돼요. 그래서 인이 쌓이면 반대로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와서 그 뼈는 약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일시적으로 그냥 뭐 인 조금 높다고 갑자기 뼈가 나빠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만성적으로 콩팥이 나쁘고 만성적으로 인 수치가 조절이 안 되면 뼈가 한마디로 골다공증이 되는 거죠. 보통 사람 넘어지면 쫄쫄 터고 일어나는데 골다공증으로 툭 금이 간다거나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몸 안의 물질 중에 이제 그 칼슘하고 인을 조절하는 그 호르몬인 부갑상선에서 이제 만약에 인이 높으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몸이 막 조절하려고 하는데, 그거와 이제 관련된 호르몬이 부갑상선 호르몬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장이 나빠지면 조절이 안 되니까 막 이 수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심하면 부갑상선을 떼는 수술까지도 하는데요. 그리고 또 헤모글로빈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빈혈을 나타내는 어떤 지표인데, 그 이제 그 적혈구 속에 있는 색소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심장병이 있는 경우 빈혈이 있어서 이 헤모글로빈이 낮을 수 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세포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이제 정상 수치보다 높으면 한마디로 이제 그 세포의 막에 이제 뭔가가 이제 많이 끼었으니까 이제 혈관이 좁아지는 그런 어떤 뇌졸중이나 혈압이 올라가는 것이다, 이런 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수치를 조절하는 약을 이제 의사 선생님이 주시기도 하는데요. 이제 종류가 이제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얘기는 좀 나쁜 그
저밀도 지단배 콜레스테롤 이거의 준말이긴 한데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좀 높지 않은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정상은 12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있고 이제 치료 방법인데요.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사실은 이제 만성 홍파병의 말기인 그 사구체 여가율이 이제 15% 이하, 한마디로 그 기능이 15%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고려해야 되는 게 신장의 기능을 대체하는, 즉 남의 건강한 신장을 받는 신장 이식 또는 이제 피를 직접 거르는 혈액 투석, 투석이란 말은 거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직접 거르는 혈액 투석 또는 복막 투석, 이런 것을 이제 그 복막 투석이라는 거는 배에 여러 장기들을 둘러싼 이렇게 막이 있어요. 복막. 이 복막이 희한하게 거르는 역할이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신장의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혈액 투석, 복막 투석, 신장 이식, 이것을 이제 바로 신대체요법이라고, 신장을 대체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신장 이식은 연세가 많으면 그것도 대수술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 때문에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혈액 투석 또는 복막 투석. 그래서 이제 혈액 투석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혈액을 거르는 건데 이제 그냥 바늘을 찔러갖고 기계로 이렇게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그만 바늘로는 안 되니까 특수하게 혈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몸 안에 큰 압력이 일어나는 펑펑 피가 나오는 동맥을 조금 잘라다가 우리가 바늘 찌르는 그런 정맥이랑 이렇게 꼬매놓는 수술을 하는 그 혈관 수술을 해서 바늘을 2개를 찔러서 피가 하나는 나오고 하나는 들어가는 거, 그렇게 해갖고 하루에 한 번 할 때 4시간, 일주일에 보통 2번 내지 3번을 치료를 받는 것이 혈액투석입니다. 그러니까 바늘을 찔러서 거르고 빼고 바늘 찌우라고 가고 이런 식으로 치료를 받는 거죠. 좀 생활의 질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혈액투석을 이런 그 신장을 대체하는 치료법이 있고, 그리고 또 복막투석은 아까 얘기했듯이 배에 있는 막을 이용하는 투석입니다. 그래서 그 약을 배에다가 주입을 하기 위해서 배에다가 관을 넣는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길이의 그 관을 배에 이제 꽂고 있는 건데요. 그 관에다가 약을 그 호수를 연결을 해서 약을 2리터 정도 되는 거를 넣고, 이 그림과 같이 2리터 정도 되는 걸 넣고 그 배에서 복막에서 이제 투석이 이루어지는, 즉 이렇게 걸르는 것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또 빼면은 커런처럼 이렇게 노랗게 나와요. 그래서 넣고 빼고를 그거를 이제 하루 4번 하는 거예요. 매일 집에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전에 넣었던 거를 배에서 복막 투석이 이루어지면 빼고 새로운 걸 넣고 분리하고, 그리고 이제 줄은 이제 갖고 있는 거죠. 복대로 이렇게 대롱대롱 하지 않게 딱 이렇게 안정되게. 그래서 그 복막 투석과 이제 혈액 투석 이런 게 이제 신대체요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밤에 하는 복막 투석으로 나중에는 바꿀 수 있는데, 이건 이제 또 말기 신부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장단점은 많습니다. 이제 또 밤에 하는 복막 투석으로 만약에 바꾸면 낮에는 일상생활하고 그 아까 배에다 약을 넣는 그 관, 그거를 통해서 침상 옆에 이제 기계를 놓고 그 기계가 왔다 갔다 이제 투석이 하게끔 되게끔 하면서 나는 낮에는 일상생활하고 밤에는 몇 시간 동안 기계로 투석하는 게 이제 밤에 하는 자동 복막 투석들, 그런 것들이 이 나중에 말기 신부전의 치료 방법입니다. 이식은 그 신장을, 건강한 신장을 받는 건데, 즉 본인의 신장 2개 말고 또 하나 3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또 자세한 또 얘기는 또 말기 신부전에 대한 강의를 통해서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